안녕하세요. UA 진로교육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풍경이 바뀌었죠. 예, 강의하는 그 강의실 출판 앞에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올해 그 대학별 고사 중에서 인문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논술 지금 아마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빨리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년 겨울방학부터 그 다음에는 3월달 정도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6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한창 그 마지막 9월 모의고사 그 즈음인데 거기 볼 전후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들어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 강의 듣고 있는 선생님 잘 믿고 따라가지고 원하는 학교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아직 들어갈까 말까 망설인 친구들, 들어간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내용에 대한 거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UA에서 컨설팅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했었지만은 원래 제가 강의하는 거는 논술 강의를 오래 했었거든요. 제가 2005년도부터 인문논술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강의도 많이 했었고 대치동에서는 이강학원이라는 학원에서 한 15년 정도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문논술에 관련된 팁을 전달해 줄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 지금 정도 들어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름방학 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논술 같은 경우는 강의도 강의지만 학생 글을 보고서 그 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학교가 요구하는 답안을 맞게 찾아가고 있는지, 연이어 진행형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늦게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 유무가 결정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생님을 찾는데 그 선생님이 강의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 경험에는 첨삭, 그러니까 1대1로 학생을 만나서 학생을 해당 학교에 있는 입장에 맞춰가지고 첨삭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인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은 글 써서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면접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5개 선지 찍어가지고 붙는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내 글을 교수님이 보고서 평가해 줘야 되는 부분에서 평가를 사전에 먼저 엄밀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뭐 흔히 로또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같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로또가 아니라 되게 가성비가 좋은 입시 전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 로또가 되느냐, 가성비가 좋은 입시가 되느냐는 결국 선생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그 정도로 퀄리티가 있고 믿을 만한 선생님 찾아야 될 텐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선생님 경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지, 그리고 강의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뭐 프로필이라든지 요즘에는 매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림이 나가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인터뷰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현재 학생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업 전에 학생을 데리고 합격의 길까지 가는 그 로드맵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성에 대한 내용들을 꼭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큰 강의를 해서 20명, 30명, 40명 놓고 강의를 하게 되면은 물론 강의를 잘할 수는 있지만 개별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학생에 대한 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가 준비를 시켜서 공부를 해서 보낼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짜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잘 관찰을 하고 학생의 패턴에 맞춰서 또 학생을 선생님이 원하는 합격의 길에 맞춰가지고 진행해 줄 수 있어야 꼭 붙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사전에 수업 전에 정확한 플랜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뷰하고 같이 맞춰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강의를 잘하는 분도 계실 거고 첨삭도 잘하는 분 계실 텐데 최소한 강의와 첨삭을 한 번 정도, 한 2번 정도 해봐야 사실은 이 선생님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가르침의 풍미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경험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력이 어떻게 됐는지, 2번째 플랜이 있는지, 3번째 실제 수업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강의와 어느 정도의 첨삭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겪어보시고, 물론 여러분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수업 들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조금 알려드리면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논술은 엄밀하게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분별이 분명한 그런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처럼 최저가 없고 수험증 같은 거 모으려고 가는 그런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연세대나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중앙대처럼 상위 레벨에 있는 대학들은 연습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당연히 붙겠죠. 그런 면에서 준비가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연마가 돼 있는 학생들이 붙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위권 이하 정도 레벨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덜한 학생들 중에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논술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분리가 엄밀히 있다. 또 최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글 쓰는 태도, 글의 그 질에 대한 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중위권 정도 학교, 그 이하 학교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겁먹지 말고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다. 그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늦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특히 내가 지원한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만 가지고 돌리는 걸로 합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할 텐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유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이 다 다르고 문제 패턴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논술 같은 경우는 요약하고 비교, 이 요약 비교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면 사실은 논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약 비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처음 할 때 조금 더 연마를 많이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보는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술 같은 경우는 한 학교만 보는 학생 없잖아요. 보통 3개 정도 봐서 그 중에 하나 합격하는 레벨로 진행을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최소한 요약,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 드리고 그 유형에 대한 연습도 보면 거의가 다 강의할 때 유형에 대한 문제도 다 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유형을 한다 그래서 기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형에 대한 내용들 연습을 하고서 진행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첨삭이에요. 논술은 아까도 말했지만 강의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생 옆에 붙어서 학생 글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어주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학생이 다시 써가지고 온 글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리피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재첨삭을 해주는 그 역량에 따라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분명히 나눠진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다른 글을 각각 한 번씩 10번 쓰는 학생보다는 3가지의 다른 글을 3번씩 9번 쓴 학생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합격의 확률이 높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도 그렇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새로운 글을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지루하지도 않고 집중도에 대한 내용도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3가지 글을 3번 본다는 거는 똑같은 걸 3번 쓴 거잖아요. 학생도 당연히 지겨울 수 있고 보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짜증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는 학생이 사실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글, 그 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은 바뀌겠지만 합격 글에 대한 모양 자체는 변경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똑같은 글쓰기에 대한 패턴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합격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저는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3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1대1 수업, 보통 한 2시간 정도 할 거고요. 한 팀웨어 형태로 묶여있는 수업, 6명 정도, 많으면 8명까지 일반 수업 형태로.
그런 경우는 3시간에서 아마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할 거고요. 대강의 20명 넘는 강의는 4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건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1대1로 진행되는 수업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합격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를 2시간으로 보통 일반 수업 4시간짜리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지만 그 2시간을 아주 오롯이 해당 학생 한 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보통 경험에 의하면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 해당 문제를 2세트, 2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엄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주제 강의나 해제 강의 그리고 첨삭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리핏된 내용들을 다시 쓰기를 통해서 숙련된 강사랑 진행을 해가지고 준비한다면 훨씬 질 높은 강의 퀄리티가 보장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물론 다 첨삭을 하긴 하겠지만 강의하는 역량이 되는 강사가 직접 첨삭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첨삭 시간이 짧죠. 강의는 뭐 1시간 반 이상 진행하지만 실제 학생이 중요한 글 쓴 거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15분 정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고 반드시 논술로 내가 원하는 레벨을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소수로 1대1 형태로 해서 첨예하게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연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높은 가능성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관련된 내용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